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네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데일리 뉴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발빠르게 뉴스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훅 한번 들어갔어요. 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목도 좋고 내용도 유익해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한 절세법의 진실 혹은 거짓. 김정래 더K 세무회계 컨설팅 대표 세무사님이 작성하신 건데 내용은 좋은데 지금 이상하게 이거 기사를 보는데 이쪽 조그밖에 안 보이죠. 이거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비어 있고 이게 이제 애플 사파리에 있는 이 읽기 도구 요거를 지금 제가 한 건데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글씨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이제 막 광고가 이제 막 나오니까 이게 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요렇게 이제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자, 한번 어떤 게 진실 혹은 거짓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하는 데 있어서. 자, 상가나 주택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고 유리한지 잘 알지 못하고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의심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공동명의가 좋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좋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웬만한 경우는 다 좋습니다. 한 90%는 좋습니다. 그런데 10%가 좀 아쉬운데요. 그 10%가 요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짚어주셔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공동명의 장점 볼까요? 공동명의 장점 봅시다. 자,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시점의 취득세, 보유하는 시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세,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단독명의인 경우와 세금 부담액은 동일하다. 오케이. 공동명의 이거부터 합시다. 필요 없는 경우. 자, 취득세, 재산세. 자,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되기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딱 정해지고 나서요. 그 똑같은 금액을 이제 명의별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절세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이거예요. 자,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단독명의인 경우와 세금 부담액은 동일하다. 자, 그런데 종부세와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죠. 이 경우에는 개인별 누진과세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명의라면은 그 소득 금액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명의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자, 종부세와 소득세. 이제 정확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주택 임대소득이죠. 자,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소득 금액도 낮아져서 세부담이 줄어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명의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종부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취득해 과세기준 금액을 넘지 않게 되면 세금 부과가 면제되기도 하므로 절세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렇죠. 2주택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을 안 넘으면 되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인데 단독 명의면 1억이 다 한 사람한테 가버리잖아요. 근데 얘가 두 명한테 공동 명의로 하면은 5천 5천씩 가요. 그러면 1억인 경우에는 35%, 그런데 5천만 원이면은 24%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네. 양도소득세.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세부담을 줄이고자 무작정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자, 공동명의 불리한 경우. 자, 부동산을 소득이 없거나, 자, 보세요. 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족의 명의로 공동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고가주택이거나 혹은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작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데 10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 이제 공동명의 지분해가지고 반이 넘어가면 그냥 5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차피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10년입니다. 근데 10년 합산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 돼요. 그럼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6억을 초과해버리잖아요. 그럼 증여세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있고요. 자,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이게 주택 임대소득,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으로 보아서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으로 절세를 계획하는 때에는 이러한 세금 추징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임대소득이 있는데 실질 이게 명의를 이렇게 하면 그 명의에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분이 공동명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 똑같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눠지는데 공동명의인 경우에 한쪽으로 몰아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단순히 하기 위해서 명의를 그냥 빌려서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괜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걸로 판단된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건 명의를 빌려서 세금을 낮추기 위한 거다. 실질적으로는 그 공동 명의 중에서 한쪽한테 몰아서 가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건 단독 사업이다. 가지고 이거는 소득세가 추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명의만 빌려서 줄어든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그래서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형식적인 공동사업인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근데 요 경우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공동명의를 해가지고 임대주택 등록 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 발생을 하면 뭐가 되죠?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담 증가. 요게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세 번째 거를 더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세,
여기 이제 소득세에 있어서 전부 다 이게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명의를 이렇게 2명, 3명 해가지고 나눠버리면은 그 소득금액 자체도 낮아져서 세부담이 많이 줄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특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아주 파워풀하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명의가 다 공동명의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증여된 걸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고요. 단순히 형식적인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 단독사업으로 봐서 소득세가 추징될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문제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 돼요.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피부양자다. 그러면 그 피부양자가 공동명의로 들어가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뭔가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요. 그러면 그 경우에 바로 기존의 직장가입자였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가지고 오히려 건보료가 폭탄 나올 수 있다. 이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부양자 자격 지위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약간 좀 뭔가 사정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거 공동명의 임대주택 등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길진 않지만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길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좀 도움되는 그런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벌써 12월의 첫 번째 주가 이제 거의 이제 꺾여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이제 주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몇 번만 하면 올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는 정말 올해가 좀 많이 꽤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과분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드리는데 뭐 벌써 연말 인사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연말에 되기 전에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생각한 건 다 해보려고 해요. 뭐 어때요? 뭐 제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뭐 어떤 남들한테 뭐 해가 되거나 그런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그냥 해보고 이거 괜찮네 그럼 하는 거고 별로 아니네 그러면 뭐 어때요? 뭐 이제 에이 이게 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서 하는 거지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선보인다 그런 거는 저는 이게 너무 늦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제가 좀 더 먼저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은 좀 많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조금 더 이제 제 내실을 다지는 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왠지 제 느낌이 그래요. 왠지 제 느낌이.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정도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나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요즘에 밤이 길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왜 이렇게 막 야식 이렇게 땡겨 막 이렇게 그래서 뭐 먹는데 뭐 어때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좀 먹어도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먹으러 갔다고 막 그러신 분 계실 텐데 괜찮아요. 또 내일 빼면 되지 뭐. 자,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편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지 많이 해야죠. 자,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내일이 아니죠. 이제 토요일 쉬고 월요일날 주간 KB 지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